스타트업을 뛰게 하는 법과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반대로 멈추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의 변화와 개선을 해야 좀 더 우리가 나은 스타트업이라든가 또 기업 활동이 될 것인지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디어에 소개된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니까는요. 일단 제목이 이렇게 또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 정부의 낡은 규제의 발목, 어떤 스타트업이 버티겠나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여기 나오신 분 지금 혹시 와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 그 다음에 이 한국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에서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더 주목해서 봤던 표현이 뭐냐면은 그냥 일본 가서 시작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표현에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공감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굉장히 자조적인 표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어떤 그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정부 들어서 민관합동 규제혁신 추진단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제도 개선을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5년 규제 및 제도 개선 성과인데요. 첫 번째가 산업단지 내 공장 간 연결시설 설치 허용 이렇게 돼 있고 쭉 밑에 가서 10번째로 되어 있는 것이 계획관리지역 화장품 공장 설립 규제 완화 이렇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 개혁을 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잘했는지에 대해서 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우수자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이제 가장 잘한 것으로다가 꼽았고요. 그 다음에 가업 승계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에도 이제 37%로 해서 그렇게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정부에서 항상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은 손톱 및 가시 뽑기를 이제 하자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야말로 손톱 및 가시와 같이 어떤 특정 산업이나 특정 영역에 해당되는 개별 규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이 대못이라는 것이 여전히 박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대못이 잘못 박혀져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혁신 스타트업이 이런 우리 정부에서 규제 혁신 추진단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갖고 했으면은 좀 나아져야 될 텐데 혁신 스타트업 이제 좀 해볼 만한가라는 질문을 또 한번 해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대못도 잘못 박혀 있고 손톱 및 가시도 여전히 많다라고 이렇게 현장에서는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가 국제적인 시각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게 그 글로벌 엔터프레너십 디벨롭먼트 그 인스티튜트라는 데서 그 인덱스를 이렇게 이제 매년 조사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기업가 정신 지수에 관한 사항들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137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27번째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시아 태평양 24개 국가 중에서는 5번째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영역을 보니까 프로세스 혁신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강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취약한 영역을 보니까 경쟁 환경이 또 취약한 걸로 나옵니다. 경쟁 환경이 어느 정도 취약하냐면요, 아시아 평균, 세계 평균보다도 한참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레이더 차트로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우수한데 우리가 지금 취약한 영역을 보니까 아까 그 경쟁이 취약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 회색 그래프가 뭐냐면 세계 평균입니다. 조금 짙은 회색 그래프가 아시아 태평양의 평균 수준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 경쟁을 보게 되면은 세계 평균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균 값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란색인데 안쪽으로 쑥 들어와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시아 평균, 세계 평균보다 낮은 4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이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기회를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 그리고 문화적 지원 어떤 토대, 경쟁 환경, 그리고 가젤 기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빠르게 고성장하는 기업인데, 이 가젤 기업의 현황이나 분포, 이 4개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상당히 취약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기득권 중심의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시장 자체에서의 기회가 우리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경쟁 환경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으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요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니까요. 이게 OECD에서 규제를 관리하는 그 프레임워크입니다. 먼저 이 규제를 대분류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기업들이 새롭게 진입하거나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정부 규제, 그리고 도산과 관련된 규제, 또 제품이나 노동시장과 관련된 규제, 그리고 법원과 법률 구조에 관한 문제, 또 사회 및 보건 안전에 관한 문제, 또 각종 세금에 관한 문제, 그리고 특허 시스템과 표준에 관한 문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들을 행할 때 가장 민감하게 또 가장 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진입과 성장에 관한 그 정부 규제인데요. 이 중분류 숫자를 보니까 8개가 해당이 되는데, 이 OECD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우리 한국에 같이 이렇게 매치업을 한번 시켜보니까 우리 국내 관계되는 부처를 이렇게 한번 매칭을 시켜봤습니다. 해보니까 전 부처 지방정부마다 다 있는 거예요. 소위 주요 선진국, 특히 OECD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규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기업들 관점에서 볼 때는 일괄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게끔 창구를 단일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전 부처를 상대를 해야 되고, 또 사는 어떤 또 위치에 있는 지역에 따라서 해당되는 지방정부까지도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창업을 할 때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원스톱으로다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회사 정리는 원스톱으로 절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전반적인 어떤 우리가 규제 관리에 대한 어떤 체계성을 우리가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표현을 하게 되면은 주식회사 설립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편하고, 또 공정한 시장 진입과 경쟁은 매우 어렵고, 또 기술과 사람의 보호 및 유지는 어렵고, 회사 정의도 매우 어렵고, 연대 보증에 또 제2 납세 의무 이행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꼬리를 달고 있어서 과연 우리가 굳이 스타트업이라는 것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어떤 우리 근본적인 또 질문을 한번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업 생태계 순환 흐름에서 어떤 법과 제도가 쟁점이 되는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기업 생태계에 유입되는 흐름이 있고요. 즉 창업과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 생태계에 유입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창업된 기업들이 이제 성장하는 흐름이 있겠고요. 그리고 수확, 우리가 이제 잘 결실이 맺어져서 수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잘 안 되어서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다시 이 기업 생태계에 재유입이 일어나는 이런 우리 유입, 성장, 수확 및 정리, 재유입이 기업 생태계 순환 사이클 개념입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보니까 이런 형태의 법과 제도들이 쭉쭉 연결되어지는데, 붉은색으로 마킹을 한 것들이 좀 더 우리가 중점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고, 종합적으로는 보니까 통합성, 정합성, 효율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이슈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좀 추려봤는데요. 유입 단계, 즉 우리가 기업을 창업해서 기업 생태계에 유입되는 단계에서는 창업 목적과 우리 회사 유형, 즉 제도 간의 정합성 문제의 어떤 그 사항들이 좀 점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제도 준용의 효율성 문제라는 건데요. 우리가 법과 제도를 지키는 것이 생산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설적으로 우리가 법과 제도를 지킨다는 것이 비생산적이 되고 비효율적이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원 제도의 어떤 정합성과 효과성의 문제.
아마 이제 우리 많은 스타트업들이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되어지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지원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지원 사업 대응하다가 본연의 사업은 거의 못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결국에는 지원 제도의 정합성과 효과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이제 규제 등으로 인해서 진입 장벽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죠. 우리 이제 이따 콜버스 그 박병종 대표님 오실 텐데 뭐 우버가 지금 이미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제 안 되는 그런 문제들, 또 특별히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은 창업은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이런 혁신가나 기업가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유입 단계에서는 쟁점 이슈입니다.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마찬가지로 지원 제도의 어떤 정합성과 효과성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혁신의 효율성 문제도 있습니다. 성장은 크게 두 가지 루트로 성장을 하거든요. 하나는 어떤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성장하는 형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장을 다변화시키는 형태로 해서 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롭게 또 혁신을 시도를 할 때 그 과연 이것이 효율적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 경쟁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를 지키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도를 지킴으로 따라서 어떤 총량 거래 비용이 우리가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 정리 단계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재유입 단계에서는 우리 어떤 그 규제들의 어떤 일몰 관계 문제들도 계속적으로 발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주요한 이슈들 중심으로 해서 이 각각의 생태계 순환 단계별로다가 한번 쟁점이 되는 이슈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먼저 유입 단계에서는요, 최적 회사 유형을 선택하고 회사를 설립할 때 어떤 표준 규약이 제정되어져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선은 이게 한국의 최근에 회사 설립 유형인데요. 보시게 되면 한국은 우리는 주식회사가 법인 창업의 거의 90% 내외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미미한 숫자고요. 그리고 이 한명회사 합자회사도 다 미미한 숫자입니다. 유한회사가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 유형에 비해서 숫자가 많은데 대부분 외국계 회사들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는 이 유한회사로다가 그렇게 회사 유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한번 옮겨와 보겠습니다. 미국에 보시게 되면요, 이게 C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한국의 주식회사하고 같은 회사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S 코퍼레이션은 우리 한국에는 없는 형태의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파트너십,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 기타 형태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미국의 C 코퍼레이션이 1978년도에 190만 개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2년도에 약 140만 개로 외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S 코퍼레이션이 78년도에 50만 개가 채 안 되던 것이 2012년도에는 약 420만 개로 해서 10배 가까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S 코퍼레이션은 어떤 회사냐면요, 주식회사이긴 한데 주주수가 100명으로 한정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장을 하지 않는 회사라는 거예요. 상장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예요. 그렇지만 주식회사지만은 어떤 과세, 납세, 그 다음에 유지에 있어서는 유한 합자회사나 또 유한 책임회사하고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좀 쉽게 표현드리면은 주식회사 형식을 취함으로써 자본 조달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반, 납세, 과세, 그 다음에 경영 관리에 대한 편의성은 증대시켜주는 그런 굉장히 어떤 실제적이고 실효적인 형태의 회사 유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트너십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는 유한 회사가 있고 합자 회사가 이렇게 별도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가지 회사가 결합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LLP라고 얘기하죠.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인데 이 숫자가 120만 개에서 330만 개로 해서 대략 한 200만 개 정도가 이렇게 증가된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어쨌든 미국은 회사 유형별로다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다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창업이나 회사를 설립할 때는 목적성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성에 부합한 회사 유형을 채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회사법이라는 데서 근간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법제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영미국가는 최초로 법률을 만들 때부터 회사법이 별도로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단행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영미국가는 최초부터 단행법으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 현재 상법의 모태가 되고 있는 데가 일본인데 일본이 2005년도에 상법에서 회사법이 별도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93년도에 공사법이 만들어져 있고 2013년도에는 유럽식 이중이사회 시스템을 도입하는 형태로 해서 더욱더 이렇게 개정이 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주요 국가들 중에서 회사법이라는 것이 별도로다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회사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회사를 기반으로 한 어떤 기업 활동의 기본이 되어지는 기본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이 단행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 활동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 관리하는 것보다 덜 전문적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의 좀 우리가 앞으로의 대안 모델이 필요하냐면은 회사법을 우리도 만들고 그리고 회사 유형을 좀 더 우리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국은 회사가 12가지 유형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없는 형태의 회사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이런 형태의 회사 유형이 좀 필요하다. 뭐냐? 유한책임회사.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유한책임회사는 대부분 다 벤처 캐피탈이 설립하는 용도로다가 설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미국의 기술 기반 기업들, 즉 생산과 마케팅을 하지 않고 기술 개발만 해서 그것을 M&A를 통해서 이렇게 매각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유한책임회사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명회사는 그대로 두고 있고요. 조합회사 같은 경우는 영국은 조합회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조합법이라는 것으로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영리 목적의 기능을 빼서 조합회사도 우리가 좀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기존의 유한회사와 합자회사를 병합해서 유한합자회사로 해서 미국식 모델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로펌들은 이 LLP, 유한합자회사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은 이런 형태의 법인격을 지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관건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서 미국의 C 코퍼레이션은 회사를 상장까지 시킬 수 있는, 즉 공개형에 해당되는 사업이고 S 코퍼레이션은 비상장을 전제로 하는 회사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주식회사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장을 전제로 하는 회사와 비상장을 전제로 하는 회사. 영국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장을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는 Public Limited Company고요. 비상장을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는 Private Limited Company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나는 상장할 이유가 없는데,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전체 주식회사 설립되는 것 중에서 외부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태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1%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자본금 100원짜리 가지고도 주식회사를 설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자본금 100원짜리 주식회사와 시가총액 250조에서 70조로 왔다 갔다 하는 삼성전자가 같은 법률적인 토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데는 외려 현재 우리의 어떤 제반 법과 제도가 헐거운 상태고 또 매출도 없고 1인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의 옷을 입으니까 정관도 만들어야 되죠. 이사회도 구성해야 되죠. 감사위원회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외부 조금 규모가 커지게 되면 우리는 지금 자산 규모가 이제 100억이 넘어가야 이제 외부 감사를 받는데 또 어떤 투자라든가 또 혹은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목적성 때문에 또 입찰 때문에 또 외부 감사도 받아야 되는 이런 형태의 우리가 어떤 생산적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표준 규약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이제 이화정 대표님 오셨을 텐데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어떤 목적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건지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 건지 안내를 받습니다. 그래서 회사 유형별로 저번 특성들에 대한 그 설명들이 고지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주식회사가 뭔지 유한책임회사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한 구분도 없이 그냥 주식회사 남들이 다 세우니까 그냥 세워가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 영미국가들은요. 규제 일람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형태의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관계되는 규제 전체를 파악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규제 일람표라는 것들이 제공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가 한참 하다 보니까 이런 규제, 이런 제도에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사업하다 보게 되면은 누구나가 다 범법자가 된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연대보증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은 이런 회사들은 연대보증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이 문제인데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해서 제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토론 때 좀 더 나누도록 하고 그냥 슬라이드만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조달시장 지금 굉장히 기득권 구조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이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중소기업들이 제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바뀌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영미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공공조달 참여 비율 의무화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 제반 어떤 금융 지원들이 갖다 따라 들어가면서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이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서 초기 단계의 생존과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주요 선진국들의 어떤 정책적인 내용입니다. 왜 우리는 M&A가 안 일어나느냐? 또 회사를 세워서 어떤 성과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현재 현실적으로 M&A가 가장 적합한 모델인데 왜 안 일어나느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매출 제로인 회사들도 상당히 비싼 가격에 M&A가 일어나는 것은 그 회사의 어떤 사람이나 기술을 빼갖고 왔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물어야 되는 그 비용이 밸류에이션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영미 국가들의 기본 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 정리하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회생법원도 생기고 통합도산법도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사후적 조치 개념입니다. 영국의 이 The Insolvency Service라는 조직은 부실을 예방하고 발생한 부실을 정리하고 그리고 회사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재기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원스톱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형태로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덕분에 영국은 최근 30년 내에 기업 부실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창업은 인구 6,500만 명의 법인 창업이 연간 60만 개 이상입니다. 우리는 5천만에 10만 개 미만이죠. 그래서 이 전담 기구를 통해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좀 풀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대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유입이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창업했다 성공하고 나면은 다시 이 창업 업계로다가 잘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업이라는 또 부동산이라는 다른 대체한적 어떤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고생하러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대부업 문제는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이 유동자금이 산업자금으로 들어오게 돼서 우리의 창업 투자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우리 소위 성공하고 엑시스를 한 어떤 기업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무대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에 관한 사항들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규제관련해서 포지티브 시스템을 할 거냐, 네거티브 시스템을 할 거냐,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프리존을 도입할 거냐 말 거냐, 갑론을박을 하고 있고요. 규제 일몰제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이런 형태의 접근법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가칭 국가규제운영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같이 이런 기구를 상설화시켜서 이 범정부적인 측면에서 대기업 활동에 원채널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되어야 실질적인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이런 어떤 논의만 반복되는 흐름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효 소비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 공공조달 시장과 그 다음에 우리 전략적인 해외 거점 시장을 개발하는 것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언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 이런 소위 서로 간에 반대되는 논리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좋은 규제를 만들고 준용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리고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분리 제정을 하고 회사 설립과 관련된 표준 규약을 정립을 하자. 그리고 주식회사 대표자의 연대보증 문제는 법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적으로 금지를 하자. 그리고 공정거래법, 상생협력법, 그리고 산업정보보호법 이런 것을 통합해서 공정거래법이 말 그대로다가 공정거래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 공공조달 시장을 우리가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기반화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하자.
그리고 사내 벤처와 사내 벤처 캐피탈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제 기반을 만들자. 또 기업 실패를 예방하고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 기구를 좀 설립을 해서 그냥 제도적 지원하겠다라고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이 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끝으로는 뭐니 해도 시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일어나고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유효 소비 시장을 좀 실질적으로 만드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나머지 좀 디테일한 사항은 우리가 이따가 토론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